네, 작년 말이었죠.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위협하자 정부가 보유 외환을 내던지며 강력한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구두 개입과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환율은 1,43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전은 성공하는 듯했죠. 새해 보란듯이 환율이 다시 1,48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관세청이 나섰습니다. 외환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현정 전북은행 광화문 종합금융센터 기업금융지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에 급등했다 정부 개입으로 좀 낮아졌는데 새해 들어 좀 스멀스멀 오르더니 1,470원대로 올라서서 1,48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 뛰었는데 정부가 꽤 강도 높은 개입을 했는데 유현정 지점장님, 왜 다시 뛰는 걸까요? 조금 정부 정책이 안 듣는 겁니까 이제? 그간의 환율이 올랐던 것은 근본적으로 예. 수급의 어떤 불균형이라는 부분이 계속 작동을 해왔었고요. 예. 지난해 연말에 환율이 이제 정부 개입, 소위 그 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해서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그동안에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던 대기 매수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결국 그 추가적인 달러와 수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정부가 눌러놨더니 달러를 다시 사들이는 예, 저가 그렇습니다. 매수입니까? 예, 그런 매수 주체에는 수익 기업이라든가 예. 해외 투자가, 개인 그리고 여계를 중심으로 한 그 투기적인 거래자들도 상당수 달러 매수에 가담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근본적으로 예. 근본 여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그 인위적인 조치들은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결국 그런 움직임들이 되돌림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부가 보유 외환을 좀 헐어서 달러를 내던지면서 좀 떨어뜨렸더니 달러가 필요한 사람은 이때다고 또 달러를 사가지고 다시 원달러에 오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정부 악순환이랄까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주원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지금 오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엔화 동조화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엔화. 원화하고 엔화가 지금 같이 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예. 작년에 그 한미 통상협상 예. 그리고 이제 미일 통상협상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좀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예. 좀 비슷한 예. 관세율도 비슷하고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그렇고 투자 규모도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일본이 저희보다 좀 높긴 하지만 GDP 대비로는 저희가 오히려 높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불안 심리가 시장에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최근에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는 건 예. 지금 원래는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지만 예.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금리 간의 격차, 네. 그게 이제 엔화의 약세를 계속 끌고 가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일본 경제하고 한국 경제가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느냐. 예, 왜 비슷한 일본은 거를? 일본이고 한국은 한국인데, 네. 근데 이제 해외 투자자들 시각에는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와 일본을. 그러니까 네.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9엔, 160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반드시 그런 그 규칙이 성립한 건 아니지만 원화와 엔화의 가치는 10대 1 정도가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네. 그 기준이라면은 지금 사실 원달러 환율은 거의 1,600원 가까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10대 1 정도가 예. 뭔가 역사적인 평균점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지금 오늘 환율이면 1,470원대인데요. 예.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고밖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예.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수급 여건이 좋아지고 예.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도 환율에 상당히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가고 예.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엔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쉽게 안정화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엔화 약세를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이 또 조기 총선거를 지금 한다고 다카이치 총리가 좀 예고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엔화 약세는 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크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이 금리를 좀 가파른 속도로 올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일본 은행의 모습 자체는 상당 기간 동안 예. 그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경제 지원을 위해서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로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 그 중의원을 네. 중의원 해산을 해산해서, 검토하고 있다. 네. 해산해가지고 현재 지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 내각의 그 의석수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동력을 강화하겠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 재정 지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결국 이와 같은 재정 지출 확대라는 부분들은 예나 장기적인 예나 약세 동력으로 약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력이 우리한테도 우리 원화도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이제 동조화 현상들이 작용을 하면서 엔 매도, 원화 매도를 동일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오르니까 이상 급등이라고 하면서 좀 과도하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을 많이 사려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달러가 필요하고 또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비롯되는 달러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지적을 하면서 마치 서학개미들이 무슨 환율 상승의 주범처럼 몰렸는데 네. 수급만으로 보면 맞는 분석인가요? 그 미국의 주식이 지금 사실 이제 국내 증시도 좋긴 하지만 예. 국내 증시가 뭐 5,000포인트, 6,000포인트 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뭐 갈 거라고. 네. 일리 있는 이제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지속 가능할지 이게 계속 오르기만 할지 그 가능성과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보다 성장률이 뭐 그러면 확률상으로 국내 증시가 오를 가능성보다 미국 증시가 더 오를 가능성을 좀 높게 본다는 거죠. 개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은 국내 증시가 더 조금 오래 좋을 거라고 당연히 보던데.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 이제 수수료 수입도 있고요. 뭐 한국 증시를 나쁘게 평가하면은 자기네 아무래도 비중이 이제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작년 말쯤에 여러 가지 대책, 그다음에 시장 개입해서 1,440원 때까지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좋은 기회죠. 예, 미국 증시로 투자하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왜 달러가 필요한데? 이때가 싸네. 이때다. 예. 그래서 그런 기대로 이제 하는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규모, 절대 규모 자체가 결코 작지는 않지만, 서학개미들이 뭐 하루 이틀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를 했습니까? 뭐 최소한 10년 이상 된 이슈인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서학개미 탓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그 출입구가 좀 작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으로서는 크게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외환 시장을 거치지 말고 큰 규모의 국민연금 같은 그 해외 투자 규모가 큰 규모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우회해서 가라 이런 안전장치. 뭐 항공운에서 달러를 빌려라.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환시장에 사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수급에. 그렇다면 이제 해외 투자, 특히 뭐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드린 미국 증시 때문에 이게 외환시장이 불안하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튼 환율이 계속 오르면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뭐 특정한 환율 지지선이랄까 깨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개입을 계속 하잖아요. 작년 말에 특히 그렇습니다. 강도 높게 했고. 근데 이제 약발이 다 다한 느낌이니까 이게 정부 개입이 뭔가 상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좀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런 정부 개입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개입이 없었다면은 현재 환율은 1,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개입이 없었다면? 고환율이 훨씬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정부 개입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 일방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어떤 제동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소위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표시가 되는데 속도 제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다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은 조금은 뭐 비유를 들려면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그런 조치들은 거꾸로 이제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매수세를 자극을 내서 더 강화시킬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실탄만 축내는 외환 보유액만 외환 보유액. 축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작년 말에 있겠다라고 실제 외환 보유액이 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장 개입하느라고 달러를 많이 파는 바람에 변동성을 낮출 수는 있는데 방향을 틀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여건. 시장 개입은 그 환율의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속도를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개입이 작년 말에는 마치 1,480원을 뚫을 것 같으니까 나왔는데 이번에도 좀 1,480원을 위협받으면 바로 뭔가 좀 할 것 같은 좀 생각이 드십니까? 1,480원의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금융위기 때 가장 높게 갔던 게 당시에? 1,480원이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없어요. 1,480원이라니. 근거가? 그러니까 뭐 일부 그런 이제 뭐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냈는데 예. 정부가 너무 그거에 꽂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에 벌써 몇 년이 한 10 그렇죠. 몇 년 예. 전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예. 외환시장 우리나라 환율에서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뉴노멀. 예, 그러니까 1,480원 딱 한다고 무조건 들어간다?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네. 예, 그게 뭐 1,500이든 뭐 1,400원이든 상관없이 그때 이제 정부가 개입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외환 보유고가 작년 12월에 좀 줄었거든요. 예. 많이 준 건 아니고 한 2, 30억 달러?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4,8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네. 크게 준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제 90년대 말에 외환위기 때 이제 그 주식시장에 있었거든요. 이제 증권회사 다녔는데 그때 기억이 뭐냐면 자꾸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직접 개입을 조금 찔끔찔끔씩 해요. 계속 달러를 파는 거죠. 그러다가 외환 보유고가 동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효과 보지만 원래 추세대로 또 복귀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예. 이런 구두 개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간접적인 그런 좀 뭐랄까 스무징 오퍼레이션 네. 이런 전략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외환 보유액 우리가 좀 한 2, 30억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외환 보유액 한 4,300억 언저리 아닐까 지금 싶습니다만, 이 정부 개입이 일시적으로는 필요한데, 뭐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지금 저 대통령실에서도 한번 불른 적이 있고, 이번에는 뭐 관세청에서 단속을 하고, 이 기업인들을 좀 너무 환율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드십니까? 혹시 이거 보면 개입 관련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신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효과가 있을지도 있을까? 의문인 상황에서 예. 거꾸로 이제 다른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의구심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금 보통 이제 수입할 때 달러가 필요하고 수출하고 나면 달러가 들어오는데 이 달러를 많이 안 들여오는 건 사실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을 하면은 그 수출 대금은 일정 기간 이내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정 기간 이내에 달러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서 해외 현지법인.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했는 것도 네. 우리 국제 수지표상으로 상에서는 상품 수지 흑자로 흑자로 잡힙니다. 잡힌다. 수출로 잡힙니다. 네. 그런데 그 자금은 상당 부분 안 들어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만큼 안 들어온지에 대한 통계치는 지금 잡히질 않고 있는데요. 네. 상당 부분은 안 들어오지 않는가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투자도 해야 되고. 예,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달러를 굳이 가져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달러도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굳이 뭐 원화로 바꾸고 싶지 않겠죠. 기업들로서는. 뭐 실제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외 영업을 확대하는 상황 하에서 예. 그 해당 자금을 국내로 가져 들어오는 것보다는 네. 해외 현지에서 운용 내지는 뭐 필요한 투자 자금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거는가는 여러 가지 수급 요인과 함께 달러 가치가 본질적으로 강해질 건가 약해질 건가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올해 움직이면 달러 가치 본질적 가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달러 가치를 그 이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는 상관이 없고 달러화가 뭐 유로화, 엔화, 예. 뭐 유로화 몇 개국 통화, 호주 통화해서 그렇게 가중치를 가지고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를 산출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기준치가 100포인트고 100포인트보다 밑에 있으면은 달러가 약세고 네. 위로 올라가면 이제 달러가 강세인데
작년 말에 12월 말 기준으로 98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예, 98. 약세였죠. 네. 근데 올해 지금 어제가 9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강해진 예, 거네요. 강해지고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작년 말 기준 어제 종가 대비로 해서 주요국 통화를 보니까 네. 유로화에 대해서는 달러화가 한 0.7% 강세, 네. 그리고 엔화에 대해서는 1.2% 강세, 강세. 원화에 대해서는 2.4% 강세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원화가 유독 올해만 들어서 뭐 며칠 네. 안 되지만 상당히 좀 원화가 약세를 달러에 대해서 보이는 것 같고,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달러화가 상당히 좀 불안불안했는데, 네. 달러화가 그 지표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유로화가 오히려 달러에 대해서 강세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 들어서는 유로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에 대해서 약세. 네. 이거는 이제 글로벌 달러화가 올해 들어서 강세를 보이긴 최근에 어떤 그 국제 정치 상황과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최근에 이란이라든가 이란. 이런 것 때문에 좀 국제 정치라든가 세계 경제가 좀 불안불안하면 네. 달러화는 여전히 안전자산이거든요. 네. 그 시장에서 달러화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올해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는요. 한 해 전체적으로 좀 전망을 해본다면 최근은 달러가 조금 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면 연말에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 또 연준 의장을 미 연방 검찰이 그 건물, 연구 본사 건물 리노베이션 하는데 뭐 잘못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달러 가치에 본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예, 뭐 일단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 달러화 변동에 대해서 예상을 내보면은 일부에서는 이제 금년도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다수입니다. 달러 약세 하지만 전망이 많은데. 예. 개인적으로는 어떤 최근의 미국의 지표 동향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미국의 경제 동향 예. 거기에 대비한 상대적으로 부진한 유럽 경제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엔화 약세 엔화 약세. 등을 감안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도의 달러화가 현재 수준보다는 좀 더 반등하지 않을까. 강해질 지난해 수 있지 않을까. 하락폭을 좀 일부 되돌리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네. 질문 중에서 그 파웰 파월 의장. 의장과 수사. 관련된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독립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네. 일시적으로나마 달러가 약세를 잠깐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곧 해당 수치를 회복을 했는데요. 예. 파웰 의장이 이제 그 미국 법무부의 대배심에 소환됐다는 소식을 파웰 의장이 본인이 예. 그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어떤 정치적인 압박은 적어도 파웰 의장의 임기 중에는 달러와 가치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가 지금 5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네. 예, 현재 지금 파월 의장은 소환 조치와 관련해서 연준의 금리 결정이 쉽게 풀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안 듣고 경제 상황, 네. 경제 지표를 보고 연준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데 따른 어떤 위협이고 협박이다. 결국 현재 있는 문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경제를 보고 갈 건지 네. 아니면 정치적인 압박에 굴복을 할 건지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여파를 놓고 보면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금리 인상과 인하의 어떤 그 힘 자체가 비슷한 상황에서 예. 거꾸로 인하를 하면은 야 이거는 정치적인 압박에 굴복했다라는 굴복했다?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거꾸로 금리 인하의 어떤 이 허들 포인트를 네.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불거진 연준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 네. 파웰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임기는 의장 임기는 5월에 끝나지만 네.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아, 그 이사 임기를 다 못하게 하려고 그거까지 연준 의장 하면서 이사 임기도 그만둬라.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게 그렇게 아닌가. 흔들고 있는데 싶어요. 아직까지 이제 뭐 대배심에 네. 넘겨졌다는 거는 네. 그 기소를 해서 수사를 할지 안 할지를 예. 결정하는 그런 그 조치이기 때문에 예. 아직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어찌됐건 이런 정치적인 압박에 최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쉽게 굴복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튼 파월 의장을 미 연방 검찰이 흔드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흔드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또 원달러 환율 오르면서 원화값이 떨어지거나 뭔가 이 화폐 가치가 좀 불안할 때 일반 투자자들, 우리 시청자들은 뭔가 이제 다른 대안이 뭘까? 화폐 가치 불안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뭐 투자 자산 같은 걸 생각해 볼 텐데 뭐 금입니까 역시 뭘까요? 뭐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거든요. 금이죠. 예. 금이고 이제 어제 오늘 사실 이제 그 가상자산 예. 좀 약간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반드시 뭐 그것 때문은 아니고 뭐 좀 제도 시스템의 감독 시스템이 뭐 지금 시장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시스템이 스탑이 걸린 이제 그런 이슈도 있긴 한데 예. 아무래도 달러화가 지금 연초에는 좀 강세이긴 하지만 네. 여러저러한 좀 국제 정세의 불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럴 때는 달러라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네. 미국 내에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요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제 금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네.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는 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만약에 달러화 가치가 뭐가 좀 이상하다. 예. 그럴 때는 이제 금 투자죠. 예, 제 온스당 생각도 뭐 똑같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4,600달러를 벌써 한번 넘어선 적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금값을 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원달러 환율로만 보면 지금 1,480원을 위협하고 있는데 위원장 전문가님 보시기엔 한 해 전체로 보면 뭐 1,500원도 곧 넘어설 것 같습니까? 뭐 만약에 글로벌 달러가 예. 계속 약세를 보이지 않고 현재 수준 내지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향후 한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즉 하반기 정도에는 1,500원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시도할 있습니다. 거다. 네. 전반적으로 달러 수요 우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미 투자의 이행에 따른 달러 수요가 추가적으로 상승 압력을 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부응해서 국민연금이 계속 달러와 수요를 뒤로 미루고 또 다른 한편으로 소위 전략적 환해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선물안으로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당장 1,500원을 뚫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조금 약세인데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외화를 좀 사는 엔화 투자 전략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미국 연준이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를 좀 현재 시장의 예상 이상으로 예. 가파르게 금리를 인하를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상대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통화는 엔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엔화가? 기본적으로 이제 엔화 약세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미국과 일본의 상당한 금리 차이인데 예. 이와 같은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유출이 완화가 되어지고 특히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카이치 총리의 그 재정 지출 확대 조치는 결국 일본의 내수를 부양시킬 부양시킨다. 가능성이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달러와의 어떤 통화 측면에서 네. 달러와 투자의 다른 한 대안으로 일본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자산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80원을 향해서 스멀스멀 오르고 1,500원도 돌파할 수 있다는 3내 6개월 내 그런 전망이 나오면 야, 이랬을 때 뭔가 이 외환 위기급의 지금 한 수준인데 지금 자본시장,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위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환율이 이렇게 올라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 때 만약에 우리 코스피가 폭락했다면 네.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뭐 코스피도 오르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이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예. 이해가 좀 안 되죠. 이런데 코스피는 계속 오르고. 예, 그렇지만 이제 환율이 올랐을 때 예.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수입 물가 부분이라서 물가.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건데 예. 근데 생각보다 이 환율을 올라서 수입 물가를 거쳐서 생산자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때 확 줍니다. 그 영향력이. 영향이요? 실제로는. 다만 이제 그 환율이 올라서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이제 우리 장 볼 때 체감 물가는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도 예. 뭐 전주보다 많이 올라가는 그런 체감적인 영향이 있지만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장기화된다면 이제 일본의 사례가 지금 그렇거든요. 네.
이제 그쪽이 워낙 엔저인데 수출 기업들은 좋지만 예. 사실 물가가 그렇게 누적적으로 계속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냐 보니까 그게 결국은 제가 가면 갈수록 단계 폭은 줄다고 하지만 그렇게 네. 장기화되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팍팍해지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 고환율을 뉴 노멀이라 그래서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네. 언젠가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벌써 한 3, 4년 정도 예. 1,300원대 위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이거를 장기화시킨다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어떤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좀 안정화시켜야 될 네.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예. 유현정 전 의원님, 만약에 이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 높은 수준에 있다면 이 투자할 매력이 좀 줄잖아요.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팔고 떠날 가능성, 그리고 실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그렇지 하고 않을 것 있습니다. 같다. 예. 기본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달러로 표시한 한국 주식이, 한국 자산이 싸집니다. 상상이 싸다. 네. 추가적으로 매수 요인이 생기는 거죠. 달러 표시로 싸지니까. 예, 네. 중기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환율 문제는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출렁거리면은 예. 투자 자금의 유출입이 좀 제약을 받겠죠. 예. 실제로 이제 제가 본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네. 환율 변동을 소위 베타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네. 부차적인 위험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차적인 위험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원화의 약세가 우려가 돼가지고 네. 한국 주식을 투자를 못하겠다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선물항으로 달러를 매수를 해서 선모단으로 매수해가지고. 달러를 매수해서 환위험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해지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네. 현재 환율과 미래 환율의 차이를 가지고 선물한 마진, 스왑 레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현재 선물항으로 달러를 사면은 네. 현물 환율보다가 금리 차이 이상으로 네. 더 낮은 가격에 삽니다. 예를 들면은 1년짜리 선물한 가격은 예. 현물한 가격보다가 연율 기준으로 네. 한 1% 넘게 네.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으면 보통 한 1.5% 정도는 현물한 가격보다가 선물한 가격이 낮습니다. 예. 만약에 한국 주식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으로 환율이 겁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환해지를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다 회지를 할 수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예. 주식 외국인 주식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떠나는 이유가 환율 때문에 때문은 그렇다라고 아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이야기를 듣는 소위 그 주식 투자가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되겠다. 환율이 악재로 작용하게 그렇습니다. 악재로 작용이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그 기반 배경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쳐다보고 네. 주식 시장을 해석을 해야지 네. 환율 자체의 움직임이 주식 시장의 걸림돌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근본적인 원인, 우리 경제라든지 우리 기업 수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그런 믿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원화값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조금 신경을 써달라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관한 분석과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정 전북은행 광화문 종합금융센터 기업금융시험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